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포착해서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CPI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좀 약간 저는 애매하게 나왔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애매하게? 약간 높게 나왔지만은 8.2 정도만 나왔어도 그렇게 크게 악재로 반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이제 8.5 있었으니까 시장 예상치가 8.1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7.9 정도까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8.3이 나왔으니까 딱 중간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이제 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자체는 이제 애매하게 나왔던 것 자체, 지표상으로 그렇게 뭐 아주 그래도 전달에 비해서는 좀 둔화가 됐으니까. 전달이 8.5였는데 5였으니까. 이번에 8.3. 예, 그렇죠. 이 정도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확실하게 떨어질 거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 내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관련 것들이 그동안 나왔던 그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물가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무난하게 8.0 전후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했던 건데, 그래도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도 크게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8.3, 일단 여기다가 이제 근원 CPI 지표 자체는 오히려 높게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제 전일 CPI가 나옴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이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무난하게 나오면, 9월 20일 있을 예정인 9월 FOMC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넘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 자체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연휴 기간 동안에 안도 랠리가 좀 진행이 좀 됐으니까 그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이제 부산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전일 CPI 발표에 인해 가지고 당분간 다시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슈화 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던 우려감 자체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긴장 관계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일 충격을 받았던 것 자체는 의외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거의 4일 연속 올랐거든요.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도 상승이 좀 올라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11,900 정도 좀 됐기 때문에 CPI 발표 때까지는 거기에서 좀 저항을 좀 받으면서 좀 쉬어가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CPI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우리 시장 자체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명절 전까지 국내 시장 자체는 약세 흐름이 전개됐던 건데, 의외로 연휴 기간 동안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해외 증시들이 다 급등을 했었죠. 보면 거의 다우와 S&P가 9월 6일 이후에 7일부터 계속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다우 나스닥이 약 4% 정도 상승했는데, 간밤에 이제 상승분은 고스란히 거의 100% 가까이 되돌림이 나왔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2% 정도 올랐거든요, 4일 동안. 근데 전일 이제 5.2% 급락을 했으니까 약간 1% 정도는 약간 위에 있는 쪽입니다. 종가상으로 본다 한다면. 대신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물론 어제 유럽 증시 먼저 끝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4% 정도 하락할 때 끝났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간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약간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연휴 하루 전날 주가가 좀 떨어졌죠. 미국 시장 상승 국면 쪽에서 1% 넘게 좀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연휴 전날 약간 좀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틀 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2% 이상 중후반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상당 부분 되돌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분명한 부분적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시그널은 이미 좀 나왔다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 시장의 안도 랠리가 진행됐던 것 자체는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CPI 물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가솔린 가격이 5달러에 대해서 3.75인가까지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부분에 대한 상당히 안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휴 전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최근에까지 마지막까지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것 자체가 연휴기간에 발표된 중국의 CPI 지표에서도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개 CPI 지표가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죠. 왼쪽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오른쪽이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왜냐하면 중국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 자체가 특히 생산자 물가 지표에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 자체가 7월 달에 4.2였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2.3으로 급락을 했는데, 본래 시장 예상치 3.2 정도 하락할 거 예상했는데, 그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떨어진 데 자체는 미국 쪽으로 수출되는 중국의 주 제품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 부분 자체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이 4일 연속 상승이 이어졌던 그런 근거였던 거거든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건데 미국 시장의 CPI 지표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자체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계속 강화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CPI 지표만 무난하게 나온다 한다면 9월에 있을 FMC 쪽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게 되면 10월 달이라든가 12월 달에 금리 인상폭 자체는 줄어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던 전망이었지 않습니까? 전일 CPI 지표 크게 좀 발표가 좀 예상치 상향 지표가 좀 나오면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상당 부분 거의 34%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지금 페드워치를 보고 있는데 아예 0.5라는 막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예. 50bp 그렇죠. 있는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40% 가까이 되는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사라졌고 이제 75bp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하고 6.5 대 3.5 정도. 그렇죠. 네, 여기다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34%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확률 자체도 본래 이제 지난 잭슨 미팅 이후에 3.5에서 3.75가 일반적인 대세였는데 3.75에서 4.0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일부 연준 위원들의 4% 이상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4%대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전일 CPI 급등 이후의 상승 이후에 4.0에서 4.25 정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20.7%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9월 FMC에서 다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본다 한다면 어제 국내 증시가 코스피에서 65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도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미국의 물가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걸 반응을 하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명절 전까지 해가지고 만기일 영향도 있었지만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많이 쳐놨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또 공매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좀 됐는데 시장 의외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쇼커버링이 좀 들어왔거든요.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어제 역대급의 선물 1조 1천억, 종가상으로 1조 1천억인데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종가의 3시 근처에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을 무려 1조 8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했었는데 종가 막판에 30분을 남겨놓고 거의 한 7, 80조 정도를 줄였어요.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약간 이런 부분도 경계를 했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7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달러 인덱스는 거의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110에서 108 초반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 다시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게 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연휴 기간 동안 떨어진 걸 감안하면 달러 인덱스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한 환율 같은 경우는 15원 정도 원화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7원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지금 원상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거의 아마 15원 이상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난 7일날 1388원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의 1400원 정도 육박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나올 거냐? 어제 외국인 투자가 대규모 쇼커링 자체가 다시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이제 12월 물은 넘어가잖아요. 12월 물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연말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배당을 받고 파는 흐름, 즉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 투자가 대규모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비차익 쪽에서 약 3,500억 정도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향후에 꾸준하게 연말까지 프로그램 매수 차익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좀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일부는 정점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정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속도에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전달보다 올라갔으면 직전 저점을 코스피라든가 미국 시장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래도 속도는 더디지만은 지표 자체는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정 부분 되돌림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렇던 하락 흐름은 전개되지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른 게 오늘 와서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나스닥이 5%나 급락을 해가지고요. 오늘 마음이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거라고 보세요? 나스닥 시장이 5% 빠지면 우리 코스피로 환산하면 120포인트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락인데 근데 국내 증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어제 상승분 정도에 개인적으로 거의 한 45포인트, 50포인트 코스피 정도? 그러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흐름에서 좀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00포인트 전후에 뭐 등락 구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9월 FMC까지는 좀 기댈 언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등락 구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FMC까지는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추가 하락 부분도 크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전략 자체는 요즘 시장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 거의 주가는 제자리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 국면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간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내년도 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금리 인상 기조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지수 조정은 길어야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서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고민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뭘 봐야 좀 되느냐? 이제 어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약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약했지 않습니까? 그들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중심에 상대적인 선전을 할 것 같고요. 그들 관련 종목들이 뭐냐? 결국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최근 들어서는 지금 바이오 가까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들이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선별적인 관심 자체는 하락 국면에서 상대 선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엔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9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로봇 관련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단기 대응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음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영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